소방설비기사 및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소방기계 자격증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실기 강의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죠? 이제 2024년 대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 실기 강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실 게 뭐냐면 필기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죠, 그죠? 필기 같은 경우는 일단 CBT라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객관식이라는 특징이 있다면 자, 얘는 이제 서술형이죠, 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계산 과정과 정답을 정확하게 내주실 수 있어야 돼서 조금 어떻게 보면 필기보단 난이도가 조금 더 있겠죠, 그죠? 근데 필기를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오셨다면 충분히 실기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지를 제가 첫 시간이니까 조금 목차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셨죠? 자, 그럼 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목차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 같이 하는 거니까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OT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2024년 준비를 어떻게 할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한 강의가 있는데 그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차피 실기를 다시 들어왔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합격률을 그대로 여러분들 가지고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계 같은 경우는요. 일단 2023년 같은 경우는 필기는 대부분 한 50% 정도 보통 합격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시험을 안 보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하기 때문에 뭐 지금 합격률이 한 40에서 한 50% 정도 된다. 이게 낮은 합격률이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대부분 다 이제 합격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 잘 정리를 하시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유체역학 같은 것만 잘 하시면 이제 필기는 어렵지 않게 다들 넘어오실 거예요. 그쵸? 넘어오셔서 이제 실기로 오시게 되는데 실기 같은 경우가 합격률이 생각보다 기계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사들이요 보통 20% 언저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합격률이 뭐 당연히 그렇게 평균적인 합격률이 나왔을 때도 있지만 요런 회차 있죠. 이런 22년이라던가 또는 20년 이럴 때는 조금 적네요. 특히 22년이 15%밖에 안 됐어요. 15%. 그렇죠. 요때 시험이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21년이 32%, 뭐 20년이 19%, 19년이 25%, 18년, 17년 해서 쭉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통합해 보면 한 20에서 한 30% 정도 얘를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따져 보면 그 정도 이제 합격률이 나오는 거고요. 2023년 실기는 어땠냐? 1회차 같은 경우가 23% 정도 합격률이 나왔고요. 2회차가 9%. 야, 이때 시험이 좀 어려웠네요. 그죠? 이때 시험이 좀 어려웠다. 그리고 4회차 시험이 43%.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 2회차가 조금 어때요? 합격률이? 뭐 많진 않죠. 그죠? 높진 않죠. 그래서 이때 4회차 때 몰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합격률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요.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올해는 또 이제 얘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 3회차 통합 시행되기 때문에 또 시험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죠. 근데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준비를 하실 거면 빨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험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점점 더 쉬워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자격증을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기사지만. 그죠? 산업기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내가 생각을 했으면 내가 빨리 따고 싶다. 따고자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빨리 도전하십시오. 그게 훨씬 나아요. 매도 빨리 맞는 사람이 더 낫다 그러잖아. 그치? 아닌가요? 늦게 맞는 사람이 더 괜찮은가? 저는 예전에 이제 매도 빨리 맞는 사람이 낫다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을 잡수시면 그냥 바로 시험을 준비해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회차 때 무조건 시험을 보셔야 돼. 제가 봤을 때. 가장 빠른 시험. 1회차 보시고 혹시나 여기서 이제 낙방하면 2회차. 또 혹시 낙방하면 4회차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3세 번 안에 무조건 돼요. 당연히 처음 되면 좋죠. 근데 이게 기계가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재수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한 수강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계산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3번 중에 한 번은 쉽게 나온다. 3번 중에 한 번은. 당연히 첫 번째 합격하면 땡큐지만 3번 중에 한 번은 합격할 만한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난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경험 삼아보고 세 번째 무조건 합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열심히 하시는 거죠. 계속 열심히 하시는 거죠. 하여튼 이제 합격률이 이렇게 나왔어요. 합격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합격률을 따져 보니까 이것도 한 20%에서 한 30% 사이 요 정도 원래 이제 우리가
봤던 합격률과 비슷하게 결국은 된 거예요. 2회차가 좀 떨어졌다 뿐이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총평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고요. 24년 기사 기계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었다. 성능 기준과 기술 기준으로 나뉘었지만 뭐 아직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걸 왜 나눴는지 아직 이해는 안 되는데 뭐 일단 나눠놨습니다. 성능과 기술 기준을. 근데 일단은 요거 중심으로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술 기준 중심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 할 거고 당연히 성능 기준도 볼 건 보겠지만 두 개가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관리사나 뭐 기술사 이런 거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기술 기준 정도 우리가 필요한 것만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용을 할 겁니다. 아셨죠? 내용을 할 거고 자, 두 번째가 보시면 뭐 기계 합격률 항상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항상 얘가 중요하다. 이 포석이 필기라는 걸 깔아두고 그 다음 실기로 넘어와야 점수가 조금 더 빠르게 오르고요. 단기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시험을 보면 요런 애들 기계구조 때 배웠던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또 최근에는 요 내용도 나왔어요. 법규요. 그죠? 그리고 원론도 나오죠. 뭐 르샤틀리에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법규가 특이하게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용인원 산정 문제가 뭐 보고 가면 보고 갈 수 있겠지만 이게 잘 안 보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필기 때 국한돼서 나오는 거다 보니까 뭐 실기 때 안 나오겠지 하고 등한시하다가 갑자기 기계 실기 때 이번에 나왔어요. 요게. 근데 정말 쉬운 문제였거든요. 정말 쉬운 문제였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당황을 하셨을 수 있다. 당황을 했을 수 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볼까요? 우리 이제 목차를 통해 보는 핵심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목차를 가지고 왔는데 저희 교재에 가보면 목차가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목차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편이 있고 2편이 있습니다. 자, 요번에 제가 책을 좀 이제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심플하게 만들고 요 심플하게 만든 거에 제가 이제 추가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나중에 별도로 촬영을 할 거예요. 추가 문제는 제가 프린트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 기본 이론서에 있던 내용 플러스 그리고 추가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 어렵다기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생소한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은 제가 추가 문제로 또 나오기 좀 어려운 문제들은 추가 문제로 제가 뺐어요. 그러니까 책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핵심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저희 1과 2가 있는데 1은 수계수와 설비입니다. 그래서 파트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챕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처음 파트, 요 실무 1에 들어가 있는 파트가 수계죠, 수계.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파트들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별표를 쳐놨는데 배관 및 도시기후 여기는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요 유체역학 있죠. 여기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유체역학은. 근데 이게 많이 나온다라는 게 뭐 필기처럼 막 어려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봤을 때 실기에 대한 유체역학에 필요한 공식들이 있거든요. 그 공식들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한 15점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대략 요 정도 출제가 되더라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유체역학에 가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애들 손실을 구하는 방정식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펌프 쪽에 가보면요. 이런 거 있죠. 유효 흡입 양정 구하는 거라던가 이거를 다 필기 때 배워요, 여러분들. 비속도 구하는 거라던가 또는 이제 상사법칙 대표적인 것만 쓸게요. 이런 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니까요. 아셨죠?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서 출제가 되는 거냐면 유체역학 쪽에서 출제가 되는 거죠. 챕터 3에 가보면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라는 챕터가 있는데 자, 여기는 일반적으로 뭐 나와주면 한 5점 정도 안 나올 때도 있고요.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에서는 얘를 잘 봐야 돼. 요거. 능력 단위. 제가 별표는 안 쳐놨어요. 네. 띄엄띄엄 나오는 부분이라 근데 이 나오면 다 능력 단위 구하는 문제죠. 능력 단위. 자, 옥내수화전 잘 나오죠. 이것도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것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또 옥내수화전이. 근데 옥내수화전이 안 나오면 그 시험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셨죠? 어려운 회차예요. 어려운 회차. 이게 나와줘야 돼. 옥내수화전이 한 문제 정도는 나와줘야 조금 어떻게 보면은 유한 시험입니다.
왜냐면 옥내수화전 문제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옥내수화전은 나와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가장 기본적인 거죠. 수원량. 뭐 펌프의 동력을 구하기.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 맞죠? 뭐 5개수화전 많이 나오진 않죠. 여기도 5개수화전은 그냥 5개수화전 여러분들이 보시고 요 스프링클러가 평균적으로 한 20점 정도 나옵니다. 뭐 여기도 한 10점에서 15점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요 정도 나오고요. 여기도 수원량이나 동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잘 나오는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나중에 요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부속류 문제. 그래서 부속류 문제가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데 이 문제가 좀 짜증납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 네. 뭐 간이 SP, 조기 진압용 이거는 거의 출제가 잘 안 되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보셔야 되고요. 물분무 쪽에서는 이제 나와주면 한 5점 정도? 이런 데가 나와주면 5점 정도? 큰 배점이 나오진 않지만 소소하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물분무에 가보면 여기도 이제 수원량 구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수계는요, 여러분들 이 수원량이 상당히 중요해요. 수원량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막 배수 설비 기준이 있어요. 배수 설비 기준이라던가 전기기기와의 이격거리라던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뭐 미분모는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볼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저하고 보시면 되고 요 포 있죠, 포도 나오면 한 10점 정도? 한 문제가 거의 거르지 않고 대부분 걸리더라고요, 포는. 그래서 포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는 이런 거 있죠. 수원량.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수용액량이라는 걸 따로 구해야 되고요. 또 약재량이라는 것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약재량. 등등등등.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1번 있죠. 1번. 수계. 수계에서 저는 50% 이상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50% 이상.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다 여기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이 유체역학 포함해서요. 여러분들 유체역학 포함해서 한 50% 이상이 여기서 출제가 되더라. 상당히 중요하고요.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볼 게 이제 2인데 2는 뭐냐면 가스계예요. 그래서 가스계 소화 설비와 여기 뭐가 섞여 있냐면 그 외에 소화활동 설비, 또 피난 구조 설비 이런 애들이 이제 섞여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가스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얘거든. 여러분들. 이산화탄소. 여기서는 이제 약재량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분말까지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4가지에서 약재량이 제일 잘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를 우리가 가스계 소화 설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20에서 한 30%. 그러니까 20에서 한 30점 정도 여기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나머지가 이제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가 여기를 차지한다.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한 20점 정도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나머지 소화활동 설비에서.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는 약재량 구하는 걸 4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최근까지도 계속 약재량 구하는 게 나왔어요. 약재량 구하는 게 나왔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계보단 가스계가 훨씬 쉽습니다. 아셨죠? 약재량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챕터 16에 가보면 재현이 나오죠. 이 기타 소화활동 설비나 피난 구조 설비 중에 가장 잘 나오는 거 얘죠. 재현 설비. 재현이 어떻게 보면 메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활동 설비 중에 메인이다. 그래서 너무 잘 나온다 얘도 재현도. 그래서 우리가 배출량을 구하는 거라던가 또는 이제 이런 거 있어요. 틈새 면적을 구해서 얘를 가지고 누설량이라는 걸 구하고요.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그죠? 피난구조 설비는 정말 어렵게 나오면 최근에 한번 어렵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개수 구하는 게. 근데 그런 거 빼고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쉽게 나오는 편이고요. 연송이나 연살 마찬가지. 지하구 소방시설 마찬가지. 근데 이 지하구에 설치하는 것 중에 이제 연소 방지 설비라는 게 있는데 얘가 좀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이고 소화수조, 저수조 뭐 나와주면 크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볼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 있고 기타 기준에 갔을 때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 창고시설의 기준이라던가 공동주택 기준 같은 경우는
신규 출제 문제로 2024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나중에 마지막에 특강처럼 여러분들 진행을 할 겁니다. 이 기타 기준 가지고. 아셨죠? 그래서 문제도 조금 더 드리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라 라는 방식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목차에 대한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자,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할 건데 시험을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일단은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게 요번에 이제 책도 제가 좀 압축을 해서 핵심 문제만 제가 넣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가 문제로도 제가 또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또 같이 추가 문제도 풀어보겠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 게 관연도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촬영을 해놨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준비를 해주시면 한 번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계실기 어렵습니다. 아시죠? 합격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에듀피디에서 진행하는 요 강의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호흡만 잘 해주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 한번 믿어보시고 같이 한번 또 1년 동안 준비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제가 오리엔테이션 준비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우리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